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스팅 트루도 캐나다 총리한테 아주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 글자로 썼는데요. I then realized. 나는 그때 깨달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트루도가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Use this issue라고 그러죠. 이 이슈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그래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던진 겁니다.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트루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나눈 뒤에 한 50여 분 통화를 나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주스팅 트루도와 관세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 나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온 펜타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펜타닐이 멈췄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펜타닐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이 세 개 나라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은 추가 10%였고 캐나다, 멕시코는 25%였죠. 이거는 뭐냐면 펜타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 물론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또 하나 있었죠.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캐나다 땅을 밟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고 멕시코 땅을 밟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너희 나라에서 잡아달라. 그래서 지금 뭐 트루도 총리도 그랬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그렇고 국경 쪽에다가 10,000명씩 군대를 군인들을 배치하겠다. 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서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가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펜타닐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 입국자가 줄어든 거는 불법 입국자들이 줄어든 거는 국경을 미국에서 철저하게 막았으니까 줄어든 거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일을 잘해서 줄어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정말 일을 잘했다라는 거 우리가 보려면은 펜타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펜타닐 뭐 마약 사범들 잡아들였다거나 펜타닐을 압수했다거나 뭐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을 저희가 별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지만 트루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말입니다. 통화는 다소 우호적으로 끝났다. 기분 좋게 통화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캐나다 총선이 언제 치러지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통화는 잘 끝났는데 he was unable.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줄 수 없었다. 언제 총선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총리가 선거 날짜를 모르고 있지? 이거 뭔가 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그때 내가 깨달았다. 이 이슈를 가지고 이 관세 이슈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이 good luck 저스틴. 저스틴 행운을 빈다 라고 붙입니다. 또 다른 트루스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주지사에게도 또 주지사란 말을 또 씁니다. 여기에 주지사에게도 그의 약한 국경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펜타닐과 불법 입국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크게 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느낌표 빵.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펜타닐 때문에 죽었습니다. 20대 사망 1위입니다. 원인. 펜타닐. 하루에 전국에서 매일 300명 이상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루 전, 어제죠. 트루도는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회견할 때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특정 미국인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소 월스트리트저널에 동의하는 습관이 없는데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지적한다. 어리석었다라고 지적한다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전 세계의 우리의 적들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동맹국 아니냐. 근데 동맹국끼리 싸우는 거를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의 적들밖에 없다.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했습니다. 예, 트럼프를 아주 욕하면서. 그러면서도 트루도는 트럼프와 계속 대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예. 당신이 어리석게 왜 나한테 싸움을 거느냐? 관세 부과하고 우리는 싸울 사람이 아니고 협력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오늘 통화를 나눴습니다. 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담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루도는 사실은 펜타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죠. 캐나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캐나다인들도 불법 펜타닐이라는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다. 캐나다도 펜타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군요. 근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멕시코 정상 간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두 나라에 부과된 일부 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관련된 관세 25%를 한 달 뒤에 하기로 좀 미뤄준 상태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그는 정말 주의 깊게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죠. USMCA 협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무관세 협정인데,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러트닉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러트닉이 하고 있는 겁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옆에서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골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멕시코나 캐나다가 그냥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펜타닐 사망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도 러트닉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트닉 장관은 당분간 관세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찬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괴짜고 미친놈이고 그래서 무조건 관세 부과해가지고 내가 국부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국부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 부과해가지고 돈을 쫙 해외에서 걷어들여서 돈을 쌓아놓고서는 미국의 번영을 위한 그런 걸 할 거야라고 마치 제국주의자 같은 느낌을 막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세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나라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국부 펀드처럼 운용이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진정한 목적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미국이 공정한 거래를 하게끔 만들고 미국의 죽어져가는 제조업 산업들을 다시 성장시켜내서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강한 존재가 되면 전 세계의 질서나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러트닉 상무장관의 표현대로 이러한 관세의 논란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관세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라는 이야기. 다만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목적을 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너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저스틴 트루도가 그래서 경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멕시코의 쉐인바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는 일요일까지 자기네들은 좀 고민 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트럼프가 분명히 멕시코에서 마약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런다 또 저런다.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트루도는 그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우리도 보복 관세할 거야. 왜? 그렇게 해야 인기를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이번에 날 이용해가지고 인기 얻어서 지금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태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프랑스도 그렇고 우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바람이 붑니다. 뭐 아르헨티나 이미 불었고요. 지금 남미도 지금 불고 있고 여러 곳에서 우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끌고 나가던 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이거 도대체가 사람들 자체가 국민들 자체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국가의 미래가 정상적으로 가기가 힘든 국민들은 정부한테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소리나 치는 그런 국민들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정부들은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그냥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점점 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양극화는 결국은 공산주의가 파고들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계급사회가 돼버리는 거니까 돈에 의해서 계급사회가 돼버리면 공산주의가 파고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혁명을 일으키자. 저 부자들이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지금 갈취해가지고 저놈들이 저렇게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게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만들어 정책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거는 복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를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부의 재분배.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 돈을 재분배해주자. 이게 부의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전 세계가 지난 3,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보니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균형 심해지면서 공산주의가 파고들 수 있는 그리고 포퓰리즘만 더 늘어나고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이런 현상들만 겪었던 겁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고 있는 바람인 겁니다. 미국만 우파가 지금 정권을 쥔 것이 아니라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태리도 다 이렇게 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캐나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캐나다도 지금 시끌시끌한 거죠. 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좌파 트루도 총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 정치력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젤렌스키도 그랬습니다. 젤렌스키도 결국에는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깨갱. 예. 지금 트루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